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이게 사실 이 문제는 답이 하나라고 볼 수는 없더라고. 니네 고친 거 보니까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같이 한번 해석을 통해서 보면은 문법 틀린 개수인데, 그죠? 당나귀가 건넌 거죠. 강을. 그쵸? 무거운 소금이라는 짐을 가지고. 근데 펠이 얘 원형이 펄이잖아. 그리고 과거 형태가 펠이고 펄른이고. 되냐? 그래서 고치는 방법이 한 대략적으로 3가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속으로 떨어졌답니다. 넘어졌답니다. 뭐 이 정도로 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and 붙여도 될 것 같죠. 당나귀가 강을 건넜고 그러다가 쓰러졌다. 그리고 쓰러졌다 물 쪽으로. 이 정도 하면은 괜찮잖아. crossed and fell이라는 동사가 2개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 방법 두 번째는 fell이나 crossed를 분사로 바꿔주는 형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반복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얘를 crossed를 본동사로 두고 싶어. 그러면 얘를 분사로 뭐라고 고쳐주면 돼? falling. 그러면 분사 구문이 되는 거잖아. 건넜고 그러다가 물속에 떨어지면서 뭐 이 정도로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얘를 본동사로 둔 다음에 얘를 뭘로 바꿔? 그냥 분사로. 그쵸? crossing. 이렇게 분사. 사실 본문상에서는 이게 답이거든. 당나귀는 당나귀인데 어떤 당나귀냐면 강을 건너는 당나귀가, 그쵸? 넘어진 거죠. 물 쪽으로. 뭔 말인지 이해돼? 둘 중에 하나를 분사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둘 다 동사로 쓰고 싶으면 fell 왼쪽에 and를 붙이든지.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의 무거운 소금 짐이 빠르게, 그쵸? 용해 되었죠. 녹았죠. 그리고 그는 please 동사 원형 뜻이 기쁘게 하다잖아. 근데 얘는 기쁘게 된 거니까 얘는 잘 맞췄더라고. 기뻤답니다. 알게 되어서 그 짐이 훨씬 더 가벼워진 것을. 그래서 이 소 오른쪽으로 구조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텐데 주절의 주어는 뭐냐? he. 얘가 주절의 주어랑 동사거든. 얘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얘 부사절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좀 쉽다. 그래서 다음에 뭐뭐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화핵심 문법에서 외웠던 그 부사절 접속사에다가 이제 추가해서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해보니까 얘 빨간색 괄호 부사절 접속사 영어 어디에서 끝나냐? 여기서 끝나죠. 100에서. 되냐? 그러니까 이 thought가 뜬금없이 얘 동사가 또 나오잖아. 분사로 생각할 수도 있고 과거 분사로. 그럼 한번 앞부분만 해석해보면, 그가 강에 왔을 때 다음에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의 등 쪽에,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하면 돼. 그가 강에 다음에 왔을 때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의 등에 지고 왔을 때 당나귀가 생각했을 거 아니야. he는 지금 덩키 당나귀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thinking으로 동사로 바꿔주는 방법부터 할까? 만약에 얘를 동사로 처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thought 왼쪽에 and를 그냥 넣어줘도 뭐 크게 느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 빨간색 화면을 일단 봐봐. 얘를 여기에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그러면 뭐가 병렬되는 거야? thought랑 came이 병렬된다고 보던지. 되냐? 혹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얘를 한 번 더 분사 구문으로 바꿔주는 거죠. 뭘로? thinking으로. 그래도 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생각하면서 그가 다시 한번 그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쵸, 넘어진 거죠. 물적으로. on purpose 뜻? 고의로. 그쵸? 하지만 이번에 그는 여기야 얘들아, 짐을 싫다잖아. 그치? 그는 해석 어떻게 돼? 짐이 실어져 있었죠. 맞지? 짐이 실려 있었겠지. 사람에 의해서. 스펀지라는 짐이 실려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얘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만약에 얘를 동사 형태로 바꿔주는 게 포인트잖아. 동사로. 만약에 진행형으로 쓰고 싶으면은 어떻게 써야 돼? 여기다 뭐 쓰면 돼?
월. 왜? 일단 이걸 수일치는 어디다 시켜야 돼? 너무나 많은 물을 흡수한 건 뭐야? 스펀지니까 당연히 복수로 써야죠. 어?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이야기잖아. 과거 이야기.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과거 동사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월로 쓰던지 혹은 그쵸? 그냥 얘 자체를 과거 동사로 observed 이렇게 바꿔주던지. 이렇게 바꿔주면 동사 형태가 되잖아, 그대로. 뭔 말인지 되냐? 오, 이거 구습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알겠어? 그쵸, 소대 구문인데 대시 생략되어 있네. 너무나 많은 물을 흡수해서 그는 서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다시 서 있을 수 없었네. 그래서 뭐 했어? drowned. 그쵸, 익사했죠. 두 번째 동사. 되냐? could stand. 일어설 수 없었다. 그래서 drowned. 익사했다.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분사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와 시제와 수 이런 걸 전부 다 이해해야지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4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개. 이 부분이랑 이 부분. 그쵸? 이 부분. 이 부분이네. 이 4개 부분이 틀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보면은 세모가로죠. 주어는 그릭맨이죠. 그리스 남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떠한 남자야? 진단 받았죠. 심각한 질병에. 진단 받은 남자가 얘 세모가로가 아니구나 얘들아. 얘 한때라는 부사네. 한때 혹은 한때라는 거는 그 과거를 나타내는 거다. 즉 과거에 그리스 남자가 있었대요. 심각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왜냐면 이렇게 세모가로로 묶어버리면은 부사절만 있게 되잖아.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무조건 문장은 주절이 기준이고 부사절은 꾸며주는 말이니까 부사절만 있을 수가 없다 문장에. 되냐? 이렇게 하면 알아라. 그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아라. 이상하죠. 명령문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주어랑 동사가 나오니까는 해석을 해보고 구조상으로 봤을 때 얘를 뭘로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쵸? 분사구문 노윙으로.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 알면서 안채로 그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안채로 그는 서둘러서 군대에 가입을 했죠. 언제? 그리스가 전쟁에 나갈 때. 되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빨간색 주절을 사이로 왼쪽이랑 왼쪽에는 분사 구문, 오른쪽에는 부사 절이 붙어있네. 뭔 말인지 되죠? 분사 구문 부사절의 특징 순서대로 첫 번째 뭐야? 주절을 부연 설명하니까 지금 왼쪽 오른쪽에 붙어서 주절 부연 설명하고 있죠. 언제 서둘러서 군대에 가입한 거냐? 곧 죽는다는 걸 알았을 때. 되냐? 그리고 그리스가 전쟁에 참여할 때. 두 번째는 주절의 부연 설명이랑 자유로우니까 왼쪽 오른쪽 아무데나 나올 수 있죠. 심지어는 이렇게 쉼표 쓰고 중간에도 나올 수도 있다. 분사 구문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개가 와도 되니까 뒤에 수도 없이 분사 구문이 붙어도 된다.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가 또 히잖아. 그는 싸웠다는데 전쟁에서 죽기를 바란 거는 주절의 주어인 히로서 능동적으로 희망해야 되니까 핑. 역시나 앞에 나와서 바라면서 그는 용감하게 싸웠죠. 맨 앞줄에서 또 분사구문 또 나오네. 그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위험해. 모두 없이 두려움도 없이. 뭔 말인지 해야 돼?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주절이다. 세모가로는 분사구문 부사절이죠. 주절을 부연 설명해주는. 마침내 그리스가 이겼답니다. 배틀에서. 그리고 솔저 그 군인은 어떻게 했어? 살아남았죠. 임프레스 동사 원형 뜻이 뭐냐? 그쵸. 영감을 주다 혹은 인상을 주다라는 뜻이 있다. 근데 인상을 준 게 아니라 인상을
이거 S가 하나 빠져있네 젠장. 그쵸? S를 하나 더 붙이고 ED. 깊은 인상을 받은 군대 장군이 그에게 가장 높은 명예의 메달을 수여를 했죠. 하지만 솔저가 뭐 했어? 울었죠. 언제? 그가 메달을 받았을 때. 구조 파악 되냐? 그 장군이 물어봤죠. 그에게 이유를 물어본 거죠. 되냐? 그리고 finding을 뭘로 바꾸면 돼? found 혹은 또 뭐 구조적으로만 따지자면 이 finding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바꿔도 돼? 그래 and를 지우던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분사 구문이 됐네. 그에게 물었고 찾았다. 뭐 찾으면서 결과적으로 이 and를 지워버리던지. 그럼 분사 구문이 되잖아. 다시 한번 세모가루로.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거를 지금 이해 못하는 사람은 분사 구문을 다시 공부해 주셔요.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해 못하는 애들은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를 모르는 거야. 기본적인 문장의 주절이나 부사절이란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야. 혹은 그냥 동사 형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 동사나 분사 형태 이런 거.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되게 종합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실제적으로는 풀 수 있다. 이거를. 장군은 그에게 이유를 물었고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병사의 질병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얘 무슨 동사로 쓰였는지 알겠어요, 여기서? 사역동사죠. 목적어죠. 목적격 보어죠. 그 애들아, 그 군인이 cure, 치료했어? 치료 받았겠죠. 여기서 he는 누구야? 장군이죠, 장군. 장군이 병사가 치료 받도록 헤드 시킨 거죠. 그러니까 cured. 누구에 의해서? 얘도 큰 힌트네. by, 수동태 by. cured by. 최고의 닥터에 의해서 치료받도록 시킨 거죠. 그리스에서. 그 후에 그 용감한 군인은 항상 용감하려고 했죠. 그쵸?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았답니다. 5개죠, 5개. 노임, 호핑, cured, impressed. 하나 어딨어, 젠장? finding. 그쵸, 여기. 5개. 되냐? 얘는 6개예요, 6개. 셀레나가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았잖아. 그녀는 항상 yes라고 말했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녀에게 호의를 요청한다면, 그죠? 부탁을 한다면. 얘 부사절 한번 나왔죠. 봐봐. 얘가 주절이야. 뒤에 부사절이 한 번 더 나오잖아. 그녀가 원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녀를 좋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뒤에 부사절 2개 나오는 거 보이지? 하지만 그녀는 항상 긴장되고 이그저스트가 지치게 하다잖아. 지치게 된다고 느꼈을 거잖아.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그저스티드로 바꾸면 되죠. 그녀가 매우 아팠을 때 그 테스트가 뭐를 드러냈어? 심각한 복통을 드러냈답니다. 복통 염증을 드러냈대. 근데 이게 무엇에 의해서 야기된 거야? 스트레스, caused. 되냐? 야기가 된 거니까. 스트레스에 의해서. 되냐? 그녀의 닥터는 굳이 따지면 구조 파악하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 뭐가 생략돼 있냐? that.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녀가 말하기 위해서 멈춰야 되냐? yes라고. 말하는 것을 멈춰야 되니까 saying이죠. yes라고 말하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고 그녀에게 얘기했죠. 그 생각 있죠. 어떠한 것을 거부한다는 그 생각이, 그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생각이 무서웠죠. scary 얘도 형용사죠. scared나 scary
처음에는 무서웠답니다. 하지만 보면은 얘 또 이렇게 주어 동사 주절 나오는데 앞에 갑자기 명령문이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 for sing. 그녀가 put into practice 그것을 시행하도록 강조하면서 그녀는 더 confident 그쵸? 자신감이 있어졌고 자유로워졌죠. 그리고 그녀의 문제라는 게 얘 무슨 동사야? disappear 수동태 불가 자동사니까 was를 빼주면 되죠. 사라졌답니다. 되냐? 그녀의 복통 문제가 사라졌대. 되냐? 만약에 얘를 scary 무섭게 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scare. 그래서 나 무서워하면 I'm scared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얘로 고쳐서 넣어야 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가 가야 되냐? The idea was scaring으로 가야죠. 무섭게 했다. 무섭게 느끼는 게 아니라 무섭게 되는 거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분사 감정 포인트 3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다시 예문을 봐. 예문. 뭔 말인지 이해 돼? 동사 원형 뜻을 외우고 예문을 봐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 4명은 제 시험지 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거는 몇 개만 해볼게. 몇 개만. 답지는 내가 그 단톡방으로 공유할게. 이게 난 그것에 실명했지 하면은 어떻게 장문하냐? I was disappointed. 그러니까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여기 전치사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더라고. 이 뭐 to도 괜찮고 for도 괜찮고 at도 괜찮고 이거 뭐 다양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해볼까? 이 도시의 교통법규는 방문자들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대. 더 traffic rules of this city 그쵸? may 이건 어때 얘들아? 얘는 어때? 괜찮죠? 이 도시의 교통법규가 방문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왜냐면 confuse 뜻이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뜻이잖아. 원형으로. 이렇게 하던지 혹은 be confuse 징후로 능동을 쓰던지. 뭔 말인지 되냐? 혹은 이렇게 쓰면 얘가 형용사 역할이기 때문에 뒤에 to를 붙이는 게 조금 합리적이에요. be confusing to visitors 되냐? confused는 어때? be confused. 과거분사 형태는 안 되는 거 알죠? traffic rule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니까 혼란스럽게 하는 거니까 능동 형태를 써야 된다. 되냐? 이거 다 잘했더라고 밑에는. 이거 with 분사 구문은 수능에도 출제되는 포인트니까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내가 기본 형태를 뭐로 외우라고 그랬어? with, her, arms, 크로스드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내가 수능 직전까지 100번 써준다 했잖아. 전치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태야. 그녀의 팔이 꼬아진 채로. 그러니까 1번은 괜찮고 2번 나쁘지 않아. 3번도 괜찮고. 다 잘 썼더라고. 이 기본 형태를 일단 외우라고. 뭔 말인지 되냐? 만약에 이 형태를 알잖아? 그러면 사실 얘가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꾸며주는 말인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얘도 구조 파악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 그는 강으로 왔다. 짐이 그의 등에 접촉돼 있는 채로. 이렇게 봐도 돼요, 사실. 얘도 결국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꾸며주는 말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 형태로 봐도 돼, 사실. 응? 이게 구조에 대한 얘기는 사실 밑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으면 많거든? 근데 지금 이 기본적인 것조차 헷갈리면 나중에 가면은 이게 뭔 말인지 정말 더더욱 몰라져. 왜냐면 지문이 고3 지문이 문장 하나가 지문의 절반이거든?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어? 못해 뭐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막 나온단 말이야. 너무 어려운. 지문도 긴데 구조도 엄청 어려워. 응? 얘 지금 고3 지문이거든? 이렇게 첫 번째 줄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이라고 생각했을 때 분사구문이 이렇게 두 줄이잖아 벌써. 거기다 우리랑 익숙하지도 않은 분사구문 형태잖아. having pp 형태. 이런 게 막 나온다니까? 그럴 때 니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때 가서는. 응?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꼭 나중에 욕보지 않으려면은 단어 철저히 외우고 기본적인 문법상 꼭 암기하고. 뭔 말인지 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법 수업할 거는 겨울방학이야. 겨울방학. 10개월 뒤에. 그 기간 동안에 문법 수업 할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그 이화 핵심 문법이라도 꼼꼼하게 좀 더 외우는 거. 그리고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적어도 그 문법 상황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돼. 그 펴보는 거야 또. 뭐 나라고 전부 다 문법 책을 암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나도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볼 때 있거든. 너네도 그렇게 사용하면 돼. 첫 단추를. 그 사전처럼. 뭔 말인지 되냐? 지금 답지를 단톡방으로 뿌릴 테니까는 장문한 것까지 채점을 한번 해봅시다. 21번부터 나갈 수 있는 만큼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함축 문제잖아. 밑줄 친 게 의미하는 건데 이거 꽤나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 근데 이거 주제제목 요지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형만 조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주제제목 요지 문제랑 사실 그 요구하는 바는 똑같다. 문제가 nothing이라고 얘 부정 명사잖아. 그러니까 얘를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어떤이라고 해석하면 돼. 어떤이라고 해석하고 동사를 부정어로 해석하면 된다.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trash 쓰레기가 아닌 거죠. 그쵸? by nature. nature 조금 이따가 단어 정리할게. 본질적으로는 어떠한 것도 쓰레기가 아니랍니다. anthropologist라고 있거든? 읽을 수 있어야지 외워지니까 꼭 읽을 수 있어야 된다. anthropologist 하면은 뭐라고 외웠어? 인류학자죠, 인류학자. 그 인류와 그 문화 같은 거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자주 나오니까 얘도 꼭 외워. 인류학자인 메리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분석했거든? 일반적인 그쵸, 말을. 근데 이게 어떠한 말이야? dirt, 더러움이나 혹은 먼지란 뜻이다. 사실은 먼지. 더러움이라는 것은 무엇에 어떠한 매를 하면 것, 여기에서는 어떠한 것이라는 거야. out of place,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라는 일반적인 말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했는데, 즉 더러움이랑 relative 어떠한 거래? 상대적인 거라고 그녀는 emphasizes 강조를 했답니다. 여기서 왜 문형이 이렇게 되냐면 원래는 she emphasizes that the dirty is relative인데 그냥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따지면 주어 동사 원래 이렇게 목적어거든? 근데 그냥 이 목적어가 문도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된다. 직접 인용이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냐. 얘 SS죠. 어디까지 나와 이게?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구체적인 사례 들어주죠. 어떠한 것이 더러운 것인지. 그쵸? 신발은 더럽지 않죠. 그것 자체로는. 하지만 언제 더러워? 그것들을 위치시키는 거는 어디에다가? 식탁에다가. 그쵸? 슈즈 자체는 안 더러운데 그쵸? 그것들을 식탁 위에다가 위치시키는 건 더럽대. 음식은 더럽지 않죠. 그거 자체로는. 하지만 그건 언제 더러워져? 냄비랑 팬을 두는 건 더러운 거죠. 어디에다가? 그쵸? 화장실에, 욕실에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더러움이 결정이 되네. 또는 음식, 어디에 있는 음식? 그쵸? 옷 전체에 있는 음식. 비슷하게 그 화장실 아이템이 어디에 있을 때? 거실에 있을 때. 옷은 옷인데 어떠한 옷이야? 그쵸? 의자 위에 놓여있는 옷. 되냐? 야외 용품인데 어디에 위치해 있는 야외 용품이야? 그쵸? 실내에 있는 야외 용품. 그쵸? 위에 있는 거죠. 위층에 있는 것. 근데 어디에 있는? 아래층에 있는. 되냐? 기타 등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더러운 것을 분류하는 거 있잖아.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역시나 뭐뭐하는 것. 예,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하는 것 혹은 뭐뭐하는 사람들.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부터 분류하는 것은, 그러니까 얘는 주어고 동사는 뭐야? 여기 있죠?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즉 이게 뭔 말이냐면 얘 대시잖아. 대시는 부연 설명이다. 즉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야? 신발을 제거하는 거죠.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 더러운 옷을 넣는 거죠. 세탁기에. 즉 이러한 것은 체계적인 ordering, 순서와 classifying, 분류가 필요로 하답니다. 즉 더러움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래서 긍정적인 과정이래. 즉 여기서 말하는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완전히 고장난 걸 의미하냐? 아니죠. 고장난 거랑은 상관없죠. 아주 자그마한 먼지야. 어떠한 누구, 역시나 똑같다. nobody, 명사 부조니까 어떠한 누구도 눈치챌 수 없는 아주 작은 먼지를 의미하냐? 아니죠. 3번. 더럽지만 renewable은 무슨 뜻이야? 그죠? 재생 가능한 물질이야? 아니죠. 얘는 해석 어떻게 할래? 쉽게, 그래서 대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5번 어떠한 것이야? in order,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구체적인 사례에서 유추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중요한 단어 정리합시다. nature, 너네가 알고 있는 뜻 1번 뜻은 사실 뭐야? 자연이죠. 자연. 그 다음에 본질, 본성, 특징,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꼭 외워놔라. 자연이라는 뜻보다는 본질, 본성, 특징이라는 뜻으로 되게 많이 쓰이고, 너네 성격이 선천일 것 같아? 후천일 것 같아? 후천일 것 같아? 그 얘기를 할 때 nature versus nurture이 무슨 뜻이 있냐? 양육하다죠. 이렇게 표현해. 선천이냐 본성이냐 nurture 양육된 거냐 후천이냐, 이러한 표현이 너네 모의고사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한두 번은 볼 가능성이 높다. 선택지에서 내신에서도. 선천이냐 후천이냐, nature versus nurture. 그 다음 그 선택지 3번에 renewable이라는 건 재생 가능하다는 건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로 많이 쓰이는 게 renewable 에너지거든. 재생 가능 에너지. 얘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토픽이니까 꼭 가져가. 구체적인 사례로는 뭐 태양 에너지 같은 거 있죠. 솔라 에너지. 이 표현도 꼭 갖고 가라. 솔라. 그 다음에 풍력하면 wind, 수력하면 water. 그 다음에 핵 에너지도 재생 가능 에너지더라고 하더라고. 의외로 이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대조되는 거는 화석 연료거든. 화석 연료 영어로 뭔지 알아? 그쵸? fossil fuel. 얘가 화석 연료. 얘가 지금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석 연료. 너무 자주 나와. 미친 듯이 꼭 외워야 돼. fossil fuel. 화석 연료. 석유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되냐? 화석 연료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지구를 온난화시킨다는 내용이 수도 없이 나오거든. 되냐? 그래서 이것까지 적어 놓읍시다. CO2 배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지구 온난화는 글로벌 워밍이죠. 이거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가져가. 그래서 막 얼음이 녹고 있다, 빙하가 녹고 있다, 글레이셔, 빙하가 녹고 있다 이런 내용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 정도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in order가, order이 그러니까 질서나 정리란 뜻이 있거든. 그럼 질서 안에 있지 않은 거잖아. 즉 정리되지 않은 것. 여기에서는 그럼 out of order는 뜻이 뭔지 알아? The machine is out of order. 통제가 안 되니까는 고장난. out of order, 고장난이란 뜻이 있다.
그 다음에 24번. 24번도 지금 꽤 괜찮죠. 나쁘지 않아. 얘들아 보통 다이버시티, 챌린지 앤 컨플릭트 하면은 뭐라고 생각돼? 다이버시티 빼고 챌린지랑 컨플릭트 어때? 갈등 어때? 갈등? 싫지. 피하고 싶잖아. 근데 여기선 뭐래 이 갈등이? 갈등에 대한 이 시각이 어때? 그 글쓴이가 긍정적이야. 갈등이 필요하대.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다. 다양성이랑 어려움이나 도전이죠. 도전 그리고 갈등이라는 게 우리가 유지하도록 돕는답니다.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걸.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있고 도전이 있어야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나 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갈등이 나쁘다고. 그쵸?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 나오죠 또 컴포트 존. 뭔지 알죠? 자기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심리학의 지점, 행동 지점 얘기하는 거죠. 컴포트 존 안에 있다는 것이 좋다고 그쵸?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그거는 뭐래? 정확하게 true? 사실이 아니래.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얘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find 기억나지? find 뒤에 어떤 형태 오는지 알지? find, live, keep 뒤쪽에 목적어 나오고 이 목적격 보어라고 생각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우리 스스로를 알고 싶지 않죠. 혹은 찾고 싶지 않죠. 어떤 상태에 있는 일이 없거나 혹은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는 알고 싶지 않잖아. 그쵸? 혹은 어디에 있는 우리야? 싸우고 있는 우리의 파트너와 함께. 이런 거는 별로 알고 싶지 않잖아. 또 누구랑 싸워? 가족이랑, 보스나 혹은 coworkers? 동료들과. 한 나쁜 경험이라는 게 충분하잖아. 우리에게 평생을 지속시키기에 충분하잖아. 그쵸? 뭔 말인지 되니? 하지만 작은 그 불일치라는 게 의견 충돌이라는 게 가족이나 친구와의 혹은 몇 개가 지금 병렬되고 있냐? 주어가. 그쵸? 세 개라고 보면 되겠죠?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지. 근데 주어의 핵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해석해보니까 뭐냐? 일단 얘 첫 번째죠. disagreement. 두 번째는. 그 다음 세 번째가? 그쵸? 구조상으로는 이 OR 때문에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작은 그러한 불일치 있잖아. 가족이나 친구와의 혹은 그러한 트러블, 곤란함이죠. 기술이나 혹은 재정과의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곤란할 때 혹은 어려움 있죠. 어디에서 at work? 그쵸? 직장에서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고3 때까지 정말 많이 나오니까 그냥 통째로 외워. 직장에서 혹은 집에서의 그 어려움이라는 게 불일치, 곤란함, 어려움 이런 게 뭐 할 수 있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네.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네. think through 뭐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래요. think through 심사숙고하다. 문제는 문제인데 어떠한 문제야? 해결책이 필요로 하는 문제는 또 나오네. false A2 부정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뇌를 사용하도록 만들죠.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답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 말인지 되니?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몇 개가 또 병렬되냐? 주어 뭐야? 주어 하나 찾아봐. 동사는? 이즈죠. 그럼 하나 더 질문할게. 지금 여기 이 댄이 있잖아. 이 댄 보이죠? 얘랑 비교하는 게 hanging out이랑 뭐냐? 그치? 이 두 개를 지금 대조하고 있다. 댄을 사이로. 이건 해석해야지 알 수 있는 거다. 이 댄을 사이로 내비게이팅이랑 hanging out을 나 요즘 왜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정말. 이 두 개가 지금 의미상으로 비교하고 있잖아. 뭐가 더 도움이 되냐? 내비게이팅이랑 hanging out 중에 뭐가 더 도움이 된대? 크리에이티비티에?
이게 더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걸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해석을 하면 내비게이트 하면 길을 찾다라는 뜻이거든. 길을 찾는 게 항해를 하는 게 지형을 항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떠한 지형이야? varied? 다양한 지형을 항해하는 게 되냐? 근데 그게 뭐해? 제공하거든? trials. 시도와 가끔씩의 갈등을 제공을 하긴 하는데 근데 선생님 이거 틀리지 않았어요? 쉼표 다음에 대 못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얘들아 이게 쉼표 보이지? 이 쉼표 보이지? 얘를 이중 쉼표라고 하거든? 얘는 그냥 삽입하고 싶을 때 넣는 애라고 생각하면 된다. 뭔가 내용을 삽입 추가, 내용 추가. 이것 때문에 고3 친구 한 명이 구조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 얘는 계속적 용법이 아니야. 그냥 내용을 첨가하고 싶을 때 넣는 쉼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얘들아 무엇이 시도와 가끔씩의 갈등을 제공할까? 여기서 대세선행사는 일단 뭘까? 그치? 얘죠 얘. 되냐? 그러니까 여하튼 이 뒤에 있는 두 개 전부 다가 이 랜드스케이프스 수식해주는 거야. 지형을 항해하는 게 근데 어떠한 지형이면 이게 좀 다양한 지형이거든. 그리고 이게 시도와 가끔씩의 갈등을 제공하는데 이게 더 도움이 돼. 이 지형이 다양하고 갈등을 제공하는 지형이 더 도움이 된다고. 창의력에 뭐보다? 그냥 행잉아웃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지형에서. 이번엔 어떠한 지형이야? 역시나 어떠한 어려움도 제시하지 않는 지형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우리의 감각과 마음에 되냐? 그러니까 위험이 갈등이 있는 지형이랑 위험이 없는 지형, 도전이 없는 지형 이 둘 중에 얘가 더 도움이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되죠? 우리의 200만 년의 역사라는 건 뭘로 가득 차 있어? 도전과 갈등으로 가득이 차 있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그렇죠. 창의력이라는 것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Playing is safe.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얘도 그냥 단어 외워. Playing is safe. 안전책을 강구하다. 윤서야, 아는 거야? 왜 이렇게 멍을 때리냐?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아니 수업 듣다 보면 그렇게 멍이 때려져? 그거 네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야. 너의 그것도 고쳐야 될 부분이니까. 응?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윤서야. 얼마나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은데 멍 때리고 있을 시간이 아니야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성향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가끔씩 수업하다 멍 때리는 게 눈에 보이거든. 근데 그거는 뭐라 해야 되지? 내가 3년 내내 뭐라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 가끔씩 여기는 그나마 창문이 없는데 3번 방 창문 있는 방 있지. 그 애들 더 심해져. 밖을 이렇게 무슨 카페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밖을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수업하는데 멍이 때려지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MFP? MFP야 ESTJ의 간극인가? 몰라? 여하튼 노력하도록 집중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유니피케이션은 뭐냐? 다양성, 사회적 그쵸? 통합에 대한 핵심이다. 즉 다양해야지 사회가 통합된다. 이 얘기다. 다양성, 사회적인 통합에 대한 핵심. 즉 다양성이라는 게 사회를 통합시킨다는 거다. 유니피케이션. 유니파이가 통합하다. 동열은 유나이트.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온 챌린지라는 거 있잖아. 얘가 정말 많이 나올 텐데 원래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은 뭐야? 첫 번째는. 그치? 도전. 도전하는 거 쉬워? 어렵죠. 그 도전 어려움. 동사로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다. 이의를 제기하다. 누군가 너네한테 챌린지 한다는 건 뭐 그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도전장을 내는 거. 즉 이의를 제기하는 거. 도전 어려움. 어디에서 답을 유추했냐 너네는? 그쵸. 그 마지막 문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부분. 아까 21번은 그 구체적인 사례 위에서 네 번째 줄 그 직접 인용 그 부분에서 답을 유추하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say의 법칙이라는 게 뭐야? 여기 say의 법칙, 경제 이론인 say의 법칙이 나오잖아. 첫 번째 줄에. 즉 이 경제 이론인 say의 법칙이라는 건 뭐야? 무시요. 만들어진 모든 게 다 팔릴 거. 그쵸.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다 팔릴 거라는 게 say의 법칙인데 실제로 그래? 그렇지 않잖아. 원맨이 사람들이 뭘 해서 그래? 아, 글을 읽으세요. 그쵸? 뭐를 해? 저축을 해서 그렇죠. 원맨인지에 대냐? 그것에 대한 내용이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고 문법적으로만 일단 봅시다. 얘 선택지 1번의 문법 포인트는 뭔 것 같아? 뭐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거야? 그쵸? 이거 기억나? 유주도 관련된 표현 세 가지? 그쵸? 비유주도 동사 원형 이게 문법적으로 맞고 해석적으로 맞냐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죠. 여기에서는 비유주도 동사 원형은 해석이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맞아? 돈이라는 게 사용이 되는 거죠. 다른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괜찮은데? 되냐? 유즈드 투 동사 원형은 뜻이 뭐야? 그쵸? 얘 뭐뭐 하곤 했다는 과거에 지금은 아니다. 과거의 규칙적 습관이야. 과거의 규칙적 습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내가 중학교 때 PC방을 일주일에 2번 진짜 맨날 갔어. 그러면은 유즈드 투 쓰면 되고 갈 때 있고 안 갈 때 있고 그러면은 조동사 would를 쓰면 돼. would.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은.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되냐? 불규칙적 습관은 would 쓰면 되고 또 be used to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얘 작문했던 거 기억나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계속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 꼭 외워놔. 선택지 2번 같은 경우에는 얘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문장이 어떠면 돼? 불완전해야 된다. 불완전. 이거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은 이화핵심문법 다시 외워야 된다. 상황이 없을 것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럼 뒤에 불완전해? 주어 있어? 주어 있죠. form. 동사는 finds죠. finds 뒤에 목적어까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뒤에 문장 완전하죠. 그래서 얘를 위치를 뭘로 바꿔주면 돼? 그쵸? 선행사가 위치니까 where로 바꿔주든지 혹은 방법 2개잖아. 관계부사는 뭘로 바꿀 수 있어? 그쵸? 그러니까 뭘로 바꾸면 될까? 선행사가 a situation일까는 적절한 전치사 못 쓰면 될 것 같아. 그쵸? in which로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 되게 똑같은 거다. 이거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그 이화핵심문법 다시 외우면 된다.
이게 선택지 3번 같은 경우에는 왜 나온 것 같아? 얘 because 뭐야? 무슨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죠? 바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오면 돼? 주어 동사 문장. say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든 그들의 수익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 나오잖아.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냐? 선택지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시지칭 하는 거 찾으면 되죠. 해석해보니까 이시지칭 하는 게 뭐야? 그치, earlier money잖아. 이 money잖아. money. 그래서 얘 단수로 받는 거 맞고. 되냐? 선택지 5번 같은 경우에는 얘 묻고 싶은 게 뭔 거 같아? 문법 포인트가. 그러니까 4번은 대명사 지칭하는 거 네 뭔지 아냐고. 선택지 5번은. 그러니까 얘 뭐를 묻는 거야 결국? 병렬 구조. 얘 등위 접속사니까. 엔드버 노알소 오른쪽이라고 왼쪽 병렬돼야 되는 거 너 알아? 형태 똑같아야 되는 거? 그거 물어보는 거다. 디스미싱이랑 프로듀싱이 지금 병렬되죠. 얘도 해석해봐야지 알죠. 그것은 의미할 것이랍니다. 회사를. 근데 어떤 회사야? 덜 생산하는 회사죠. 그리고 그들의 직원 중 일부를 디스미스? 해고하는 회사를 의미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분사 두 개가 병렬되는 거 아니야네. 등위 접속사 문제다. 등위 접속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만 등위 접속사 나오고 부사절 접속사. 접속사 두 개 나왔죠. 접속사 종류 4개 중에. 뭔 말인지 되냐? 얘는 대명사고 관계대명사. 전부 다 그 프린트에 있는 거에다 거기서 나왔다. 얘도 기억나죠? 프린트에 있는 거. 유주도 관련된 표현. 그러니까 다 외워라. 그 다음 30번 별표 2개. 너무 중요해. 맨날 나와.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일단은 단어부터 정리를 해줄게. 이 reciprocal altruism이라고 나오는데 별표 단어로 상호 이타주의죠. 그 다음에 이 primate은 뜻이 뭐냐? primate. 영장류죠. 영장류. 인간이랑 원숭이 전부 다 영장류잖아. 영장류라고 하면은 또 그 포유류란 단어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 포유류. 이런 단어는 전부 다 외우고 있으라. 나 진짜 요즘 해석이 너무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포유류는 그 새끼 알을 말고 새끼를 낳아서 젖 먹여서 키우는 친구들을 포유류라고 한다. 고래도 포유류죠. 고래, 원숭이, 인간 이런 친구들 다 포유류고, 영장류는 뭐냐면 손과 발이 있고 보통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고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하는 거를 영장류라고 해요.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인간. 뭔 말인지 되냐? 왜냐면 자주 나오니까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들아 이미디엇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이 뭐야? 근데 해석돼? 봐봐. 그의 즉각적인 가족. 이상하지?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즉각적인인데 공간적으로는 가까운이야. 가장 가까운. 아주 가까운 가족이니까는 직계 가족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즉각적인 아주 가까운. 되냐? 이 정도로 꼭 외워놔. 시간적으로는 즉각적인, 공간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그 다음에 variable은 가변적인, 변할 수 있는 거다. vary. 아까 varied라는 단어 나왔던 거 기억나? 그 지형인데 varied? 여기 varied 기억나? varied? landscape they're varied? vary 뜻이 뭐게 동사로? 다르다 또. 다르다, 그쵸? 다양하다. 꼭 둘 다 외워다. 다르다, 다양하다. different도 얘 너네 다른이라는 뜻만 알고 있지만 사실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 다양한. 응? 꼭 variable도 다양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가변적인이 되는 거야. 바뀔 수 있는 variable. 이 정도 단어를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게임은 뭘로 쓰였어? 게임.
그쵸. 사냥감이라는 뜻으로 수능인가? 고3 모의고사에 이 단어로 문정삽입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거든. 사냥감이란 뜻이 뭔지 모르면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reciprocal altruism, reciprocity. 얘를 호혜주의라 그래. 호혜주의. 호혜주의가 뭐냐? give and tak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고3 때까지 꾸준히 나오는 포인트거든. reciprocity, 호혜주의라는 게. 호혜주의. 꼭 외워놔. 꼭. reciprocity, 호혜주의. 이게 호혜주의가 뭐야 하면 give and take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게 뭐냐면 인간은 은혜를 받으면은 갚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대. 그리고 인간은 또 권선징악의 본성이 있대.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벌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다고 하고, 심지어 동물도 그렇대. 동물도 호혜주의를 갖고 있대. 어떠한 스키너라는 심리학자가 있거든. BF 스키너. 근데 그 사람이 스키너 박스라는 걸 만들었어. 스키너 박스가 뭐냐면 상자거든. 상자인데 여기 막대기가 설치가 돼 있어. 막대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잔인하게 어쩌면은 그 동물로 이제 실험을 한 거야. 동물들이 어떠한 습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 BF 스키너가 이 스키너 박스에서 어떤 시험을 했냐면, 쥐한테 그 막대기를 발을 누르면 먹이가 나와. 근데 그 먹이가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쥐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반대편에 있는 쥐한테 먹이가 나오도록 뭐 설치를 해놓은 거야. 여기 바 같은 걸 누르면은 먹이가 이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박스로 나오도록 설계를 한 거지. 근데 이 안에 있는 쥐가, 여기에 있는 쥐가 전에 다른 쥐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거야. 그런 쥐일수록 상대방을 위해서 그 막대기를 누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본 쥐가 다른 쥐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낸 사람이거든. 또 어떠한 실험을 했냐면, 막대기를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오는 스키너 박스를 만들고, 두 번째 박스는 막대기를 눌러도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 박스를 만들고, 뭔 말인지 알지? 세 번째는 눌러도 안 나오는 박스를 만들었어. 그랬을 때 막대기를 눌렀을 때 먹이가 나오는 박스가 쥐들이 그 막대기를 더 자주 누른다. 이거. 그러니까 걔네가 그 인과관계를 안다는 거야. 그 막대기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안 나오면 막대기에 관심도 안 갖겠죠, 나중에는. 뭔 말인지 되냐? 이것도 사실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랑 똑같아. 내가 어떤 학습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면 계속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 근데 공부를 해도 결과가 안 나오면 결국에는 그 행위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효용성이라는 게 있거든. self efficacy.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알고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러한 능력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 자기 효용성이라는 게 높은 사람은 주위에서 못할 거라고 얘기해도 과감히 그걸 해서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대. 근데 그게 그냥 나도 밑도 끝도 없이 자기 효용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를 달성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결국엔 큰 것도 달성할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 뭔 말인지 돼? 예를 들어서 아주 작게는 뭐 내가 매일매일 하루에 뭐 20분씩 산책을 하겠다. 이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야.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켰을 때 다른 것도 성취할 확률이 높다는 걸 내 자신이 아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자기 효용성이 엄청 높은 편이거든. 난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드는 성향이거든.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3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 자신감이 있어. 지금까지 계속 내 경험들이 그걸 증명해왔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실제로 성과가 있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나랑 되게 잘 맞아. 근데 자신감이 있거든. 애들을 확실하게 끌어줄 수 있다는. 애들이 하면. 여하튼. 그리고 또 어떠한 실험이 있었냐면, 스키너 박스, 인간들이 제사를 지내잖아. 제사나 기호제 지내는 거 알지? 기호제 지내면 비가 오잖아. 비가 올 때까지 지내서. 그러니까 이런 의식 같은 거 있잖아. 단순하게 니네는 어떤 의식이 있을 수 있냐면, 뭐 시험 보기 전에 난 머리를 안 감는다.
이런 거 있잖아. 지식이 뭐 떠내려간다는 둥 이런 쓸데없는 미신 같은 거 믿고 있잖아 우리. 사실 기후제진에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때가 올 때가 돼서 내리는 건 사람들은 그걸 믿잖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물론 기독교인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근데 사실 동물들도 그 행위를 한다는 거야. 의식이나 의례를 리추얼이라고 하거든. 그걸 스키너가 어떻게 증명했냐면 비둘기가 스키너 박스 안에 있다가 우연히 한 제자리에서 3바퀴 돌았어. 그러다 실수로 막대기를 눌렀거든. 근데 음식이 나온 거야. 먹이가. 그러니까 비둘기가 뭐라고 믿어? 아, 내가 3바퀴를 돌고 막대기를 누르면 음식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막대기를 누르기 전에 항상 3바퀴를 돌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이런 의식적인 행위를 한다. 의례적인 행위.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그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인간도 똑같죠. 기도한다고 사실 이루어지지 않거든. 근데 그 행위로 인해서 그 믿음이 강화되는 거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래서 나는 그 기도하는 행위나 일기 쓰는 행위나 이런 거 되게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 믿음을 강화시키는 행위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 엄청 중요하거든. 심지어는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인 장면조차도 믿음에 의해서 그걸 왜곡 변형해서 볼 수 있거든.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돼? 인간의 믿음이 진짜 엄청나. 똑같은 나를 보면서도 나에 대해서 받는 인상이 다른 건 내 탓이 아니라 니네가 갖고 있는 과거의 경험과 믿음과 세계관 때문이야. 나는 똑같거든. 모든 학생한테 비슷해. 누구한테 더 잘해주거나 덜 잘해주지 않는데 나를 무서워하는 친구들 있고 뭐 친근하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별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고 이건 다 너네의 세계관의 차이거든. 뭔 말인지 되니?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경험이라는 게 진짜 엄청 되게 중요해요. 그 지문이 모의고사에 맨날 나와. 그 내용이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서 똑같은 사물도 다르게 보게 하니까.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그 상담 선생님이 지금도 그 정신분석 상담을 받고 있거든. 정신분석 상담이라는 거 받고 있는데 그거를 받으면서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 살면서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그러한 기제가 있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비이성적, 비논리적인. 근데 그걸 남한테 말해본 적도 없어. 왜냐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런 거를 상담사랑 얘기하면서 그거를 고쳐줘.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되게 힘든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은 정말 나한테 힘들어. 이런 사람이랑은 나랑 안 맞아.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야. 나의 문제.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면은 보통 어떤 외부의 일로 힘들어서 가거든. 선생님도 그런 경우. 선생님은 상담을 꽤 남자친구 때문에 원래 처음에 받았어. 남자친구 때문에 커플 상담을 한 1년 동안 받다가 헤어진 지 이제 2년이 됐으니까 또 이번에도 내 개인적인 그 발전을 위해서 받고 있거든. 한 10회 정도 받았어. 근데 상담도 결이 달라. 되게 이번엔 정신분석 관련인데 이 정신분석은 프로이트가 개발한 학문이거든. 원래 내 기억으로는 19세기 때만 해도 너네 무의식이라는 단어 들어봤지? 인간은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크다고 하잖아. 이거 보지 않았어? 물이 있으면 빙산의 일각에 이게 의식이고 이게 무의식. 이 그림 많이 보지 않았어? 한 번도 못 봤니? 인간이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건 매우 부분적인 거고 무의식이 사람이 되게 크대. 프로이트가 처음으로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고 정신에도 구조가 있다는 거야. 프로이트의 의견은 우리의 몸에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조가 있듯이 무의식에도 구조가 있대.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의 구조가 다 다르다는 거야. 재밌지 않아? 나만 재밌어? 그래서 이 무의식을 그럼 어떻게 탐험을 할 거냐.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꿈이라는 거야. 꿈. 왜 그러냐면 나 꿈은 이거 받기 전까지만 해도 랜덤이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어떤 영상 보고 자면 그 영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막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막 나오니까. 근데 그거 기억나 혹시? 너네 질문이었나? 그 올림픽에서 승리한 후에 보이는 선수들의 반응이 선천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블라인드나 맹인인 사람이나 맹인이 아닌 사람이나 똑같다는 질문 기억나? 안 했어요. 그거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뭐가 궁금했냐면 이 몸짓 제스처라는 게 과연 선천일까 후천일까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올림픽에서 이긴 사람들을 분석을 했더니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도 이기고 나서 막 팔을 높이 들고서는 막 엄청 환호하는 그 몸짓을 했더라는 거야. 그 똑같잖아. 눈이 보이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우리의 제스처는 타고났다는 거지. 이겼을 때나 웃길 때 뭐 박수 치면서 이런 거나. 이해가. 그래서 맹이는 꿈에 소리밖에 안 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그 말에 있어서 꿈은 랜덤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짜낸 한 편의 영화라는 거거든. 근데 꿈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진 않아. 그 꿈을 분석해야 돼. 분석. 그래서 내가 지금 꿈을 분석하고 있거든. 계속해서 꿈을 꾸면서. 근데 나는 원래 꿈을 잘 기억해. 그거 알아? 지각몽이라고. 인셉션의 기반이 되는 건데 루시드 드림이라고. 자각몽. 꿈에서 꿈인 거를 알고 꿈에서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건데 나는 이제 어렸을 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니고 꿈을 이제 일어나자마자 꿈을 쓰면서 이제 꿈을 분석하는 거야. 한 가지 무슨 꿈을 내가 꿨었냐면 최근에 기억에 남는 게 내가 지하철을 타고 전 남자친구랑 어딘가로 놀러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딘가로 놀러 가는데 옷가게로 들어간다? 근데 옷가게가 폐점을 하고 있는 거야. 폐점을. 이미 다 끝났어. 이제 가게를 접고 있는 거야. 근데 원래 그 옷가게 주인이 그 옷가게를 리노베이션 하려고 했거든.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고 어떠한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떨어졌었다? 이게 꿈이야 나. 근데 그 사람이 폐점을 하는데 전화가 온 거야. 제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게 당첨이 됐다고. 그래서 내가 그 옷가게 주인한테 말해. 당첨되셨으니까 다음 사람한테 기회를 주라고. 다시 그 인테리어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가게 문으로 연결된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 집이 되게 미로처럼 구불구불한데 되게 커. 근데 어떠한 방은 무슨 인형이 있고 어떠한 방은 점토가 있고 되게 구조가 복잡한 집인데 여하튼 내가 이제 그 집이랑 가게에서 나와서 가는데 내 남자친구가 그 가게 여자 주인이랑 연인인 거야. 그러니까 꿈에 맥락이 없는 거 알지? 내 남자친구였는데 그 가게의 주인의 남자친구가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가게에서 빠져나오는데 내 옆엔 또 새로운 연인이 있어. 근데 내 전 남자친구가 그 가게 여주인이랑 있으니까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내가 떠나질 못하는 거야. 그 가게 주변을. 그랬더니 그 전 남자친구가 나한테 가게 여주인이랑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나 고맙다고 했나 했어. 그래서 꿈이 끝났거든. 근데 그 상황에서는 내가 옆에 있는 새로운 남자친구보다 나를 위로해주는 그 남자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꿈이 되게 너무 뜬금없잖아. 근데 이걸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하라는 게 무의식을 뜻하거든.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어떠한 지하로 들어간다는 거는 무의식으로 가는 그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가게 여주인도 결국엔 나야. 가게 여주인은 과거에 난 거야. 과거에 나.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제 현재 나와 과거에 내가 이제 내 남자친구를 놓아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는 건 내 정신적 구조가 새롭게 변하고 있다는 한 가지 상징? 구조는 우리의 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듯이 정신의 구조도 계속해서 변하거든. 내가 지금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의 구조가 새로 개편되면서 이제 진짜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다는 상징인 거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을 꾸고 만약에 또 꿈 분석을 안 했으면 뭔 꿈이야? 별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내가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이 꿈을 쓰는데 눈물이 엄청 나는 거야. 그걸 해석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 진짜. 너무 슬픈 거야. 그 슬픈 포인트는 뭐냐면 그 가게 주인이 과거의 나라는 게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그 과거의 나를 이제 보내주는 거야. 전 남자친구, 과거의 남자친구와 함께. 지금 나는 이제 새롭게 다른 곳으로 가는 거고. 또 그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는 건 내 정신 구조가 새롭게 바뀐다는 한 가지 상징이고. 그렇게 이제 꿈 분석을 계속 하거든. 근데 말도 안 되는,
진짜 신기한 꿈 많이 꿔. 니네가 학생이 나오기도 해요, 실제로. 학생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생각지도 못한 학생이 막 나와. 생각지도 못한 학생이 나오고, 꿈이라는 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의 문제나 갈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하튼 꿈을 기억하고 그걸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그 과정 방법이 있거든. 처음엔 나도 잘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요즘 나는 좀 그 부분에 빠져있고, 꿈 분석에. 그러니까 진짜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썼어,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 그 정신에도 구조가 있고 꿈을 분석하면서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건데, 우리가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대. 모든 행동에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에는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 동기는 다르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 결국엔 무의식적으로 어떤 동기가 있기 때문인데, 그 우리가 의식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알아내서 고치는 거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그게 크대. 쉽지 않죠. 근데 왜냐면 왜 쉽지 않은지 알아? 너무 자연스러워서. 난 당연히 이런데? 난 당연히 이런데 이거를 드러내서 봐야 되니까. 더군다나 정신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게 더 힘든 거지. 그 작업을 하는 게. 그래서 선생님은 요즘 이거에 되게 조금 빠져있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피드백 애들한테 더 많이 주고, 개인적으로 할 때도 그렇고, 학습적인 면뿐만으로 아니라 뭐 애들 기질적인 면으로도 많이 피드백 주지. 다 장단이 있으니까는. 결국에 다 장단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 프로이트 천재야. 여튼 대단한 것 같아. 무슨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 누군가 불편하고 뭔가가 힘들다면은 다 그 무의식적인 어떠한 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결국에 그 상담을 하게 되면 결국엔 전부 다 어렸을 때로 돌아가거든.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로 회귀해. 모든 결핍은 부모님 때문에 결국엔 생기게 되거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나이 때는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한 20살 넘어가고 가면 이제 부모가 아니라 부모를 인간으로 보게 돼. 그럼 그때 부모가 조금 의아할 때가 있어.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모를 거야. 왜냐면은 왜 모르는지 알아? 우리 부모님밖에 안 봤거든. 우리 부모는 당연히 이런 건데, 근데 약간 성인이 돼서 생각해봤을 때 이제 부모를 인간으로 보게 되고, 뭔가 부모의 특이점이 있어. 분명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자식으로 하여금 결핍을 낳게 하거든. 근데 사람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갈구하게 되거든. 뭔 말인지 되니? 그런 지점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혹은 안 하는 것도 어쩌면 그 결핍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본 영상에선 그게 있더라. 부모에 대한 반항으로 공부를 안 했대. 근데 그 사람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는 거야. 자기가 한번 공부를 시작하면 얼마나 완벽하게 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시작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듣기엔 변명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얘기하길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 결핍에 대해서 요즘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 결핍이 좋게 쓰여지면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결핍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보면은 이것도 결국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나 비슷하거든. 사냥이라는 것은 설명을 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쵸? reciprocal altruism 몇 회 별표 단어로 나오죠. 상호 간의 이타주의를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고, 사회적 교환이라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거든. 사냥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냥을 보면은 이 상호 이타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나 봐. 인간은 독특한 것처럼 보인답니다. 영장류들 사이에서도 뭐 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ing 뭐뭐 하는 데 뭐뭐 할 때 되냐? 네 관계라는 게 어때? 지속되죠. 수년이고 수십 년이고 그리고 평생을. 고기 있잖아. 큰 사냥감으로부터의 고기라는 것은 양으로 오죠. 근데 어떠한 양으로 와? 익시드? 초과하죠. 단일한 사냥꾼과 그의 직계 가족이 아마도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초과하는 양으로 온답니다. 왜냐면 사냥감이 너무 크니까 그 사냥꾼 가족이 먹기에는 너무 초과한다는 거죠. 양이. 뭔 말인지 되죠? 더욱이 사냥 성공이라는 것은 매우 어때? 가변적이야. 이게 뭔 말인지 모를까봐 세미콜론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다. 사냥꾼 있죠? 원 윅? 한 주에는 성공했던 사냥꾼이 다음 주에는 실패할지도 모르거든. 이게 가변적이라는 거다. 이러한 조건이라는 게 음식의 공유를 장려하는 거죠. 사냥으로부터의 음식의 공유를 장려하는 거죠. 그 비용 있죠. 어떠한 비용이냐면 그 사냥꾼에 대한 비용 있잖아. 근데 어떠한 비용이야? giving away. 그냥 줘버리는 거 있죠, 고기를. 근데 어떠한 고기를? 그가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즉시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줘버리는 것에 대한 사냥꾼의 그 비용 있지. 주면 비용이잖아, 마이너스잖아. 이게 높답니다. 왜냐하면 그가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고기를 그 혼자서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음식이 곧 썩을 거잖아. 얘들아, 고기를 혼자서 먹을 수 없고 곧 썩을 거면은 비용이 높은 거냐? 이미 못 먹을 거니까 낮은 거야. 이미 먹을 수도 없고 남으면 썩잖아? 그러니까 비용은 낮은 거다. 이 비코즈 부사절에서 힌트를 얻어서. 되냐? 하지만 그 이득 있죠. 이득은 어때? 이점은? 줘버리는 이점은 커. 언제? 어떠한 사람? 그의 음식을, 여기서 히즈는 누구야? 그의 음식을 받은 사람들이, 도주 후 뭐뭐 하는 사람들? 여기서 히즈는 누구야? 즉시 먹을 수 없어. 그쵸? 이 헌터. 이 헌터죠? 즉시 먹을 수 없어서 그 나머지 음식을 줬던 그, 되냐? 그의 음식을 받았던 사람이 관대한 호의를 돌려줄 때 이득이 커지는 거죠. 언제 근데 돌려주는 거야? 그가 실패했을 때 음식을 얻는데 그 스스로. 이렇게 묶으면 되겠다. 되냐? 여기서 히는, 얘들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히는 어떠한 사람이냐? 처음에 음식을 줬던 사람, 이 헌터이다. 그러니까 이 히즈랑 히는 다 똑같은 사람인 거.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되냐, 젠장? 본질적으로 사냥꾼은 여분의 고기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그들의 친구나 이웃의 몸속에. 호혜주의죠. 내가 뭔가를 베풀면은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주게 되는 거야. 이타적인 게 아니라고. 결국에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겠지라는. 어떠한 행위도 이타적이지 않다. 모든 행위가 결국엔 이기적이에요.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막 봉사활동하는 거 있잖아. 봉사활동. 봉사활동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후원하는 거 있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그것도 결국에는 이기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 그 동기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나의 만족감을 얻는 거거든. 모든 행동이 이기적이야.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야. 그게 모의고사의 기반이야. 뭔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모든 학문